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최근 교계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백성문화대학교가 지역 기업과 손잡고 100% 취업을 보장하는 연계 전공을 신설합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1만 성도 파송을 위해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선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계에서도 환경보호 실천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도서관에 있는 북카페. 카페 한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곳엔 수세미, 칫솔, 치약 등 10가지가 넘는 생활용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제의 경우 고객들은 각자 가져온 용기에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고 포장지나 용기를 최소화했습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지불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 하나라도 이렇게 동참하면 조금 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도나도 리필러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이른바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팝업 매장입니다. 더불어함께교회가 운영하는 지역도서관이 성도들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자주 이용합니다. 팀원들이 먼저 이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거, 그것이 먼저 확고하게 실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웃들한테 또 친인척들한테 그러면 안 돼, 이거 써야 돼, 또 그렇게 홍보하는 또 역할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848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습니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등 소소한 일상 속 챌린지부터 친환경 제품 소비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전국 10개 교회를 모집해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그 시민들의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하거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협력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연대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방식의 운동 방향이 아닐까.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교회가 앞장서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의 앞길은 더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천안시의 한 대학이 지역 기업과 힘을 모아 취업을 보장하는 전공을 신설해 눈길을 끕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학교 졸업생 중 절반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목표치를 낮춰 취업하다 보니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0% 취업이 가능한 전공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에 본사를 둔 미용 전문 기업인 리차드 프로헤어와 손을 잡고 내년부터 리차드 프로헤어 전공을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나아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전공생들은 2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통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리차드에 전원 취업하게 됩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실기 수업은 물론 서울, 경기, 대전, 충청 등에 위치한 리차드 전국 매장에서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시술되는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질 거고요. 기초적인 고객님들의 머리 드라이부터 시작해서 헤어 커트, 그리고 펌, 염색, 그리고 다양한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시술들까지도 현장에서 학교에서 미리 배울 수 있도록 현장 선생님들께서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직업교육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됐고요. 이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연계 교육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무시험 진학을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리차드 프로 헤어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직업교육의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고자. 백성문화대는 또 뷰티 관련 학과가 있는 천안 병천고등학교와 인천 뷰티예술고등학교와도 협약을 맺고 무시험 전형 추진 등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과 제빵, 만화 제작 등 8개의 사회 맞춤형 학과를 운영 중인 백성문화대는 향후 다양한 지역 기업과 협력해 원스톱 취업 연계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지난 2012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는 분립개척으로 성도 10,000명을 파송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후 9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말 29개 교회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워 성도 2만 명 중 절반 이상을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내 교회만 커져가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분당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모일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흩어질 때가 있고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일만이 소중하다는 이 정신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으로 수많은 낙심해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용기를 주는 분당 우리교회는 올해 말 교회 분립을 목표로 지난 4월 초 29개 교구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9개 교회의 목회자 중 절반은 내부 부목사 중에서 부교육자 그룹 내 투표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절반은 외부에서 타인 추천제로 청빙했습니다. 추천받은 339명의 목회자는 세미나를 거쳐 당회에서 최종 15명이 선발됐습니다. 분립개척은 분당 6곳을 비롯해 서울 5곳과 수지 3곳, 기흥 3곳 등 모두 17개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성도들은 분립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기도 중입니다. 한 장로는 분당 우리교회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파송을 앞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슴이 아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혼란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으로 이것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는 현재 예배당으로 쓰이고 있는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드림센터도 사회에 환원해 다음 세대 청년과 장애인의 기술 교육, 창업 등을 돕는 장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최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약 100명의 선교사가 모인 채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특강에서 KWMA 사무총장 강대흥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가정경제연구소 김난준 소장은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의 준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대회 첫날 총회에서는 제14대 세계 선교사회 회장으로 필리핀에서 25년간 사역 중인 최윤수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최 선교사는 재난질병분과신설과 복지위원회 활성화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500명대 초반에 기록한 가운데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44.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집단 발생 비율은 한 달 전보다 약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족과 지인 등 확진자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44.7%로 증가했다면서 개인 간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허가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은 27일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부정기 항공편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5일을 비롯해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고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가 인도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하자 인도 교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 회복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며 지난 1분기 1.1%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과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은 성적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25일에서 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며 실업자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가 있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3월 체류 외국인은 199만 9,946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체류한 외국인 수보다 9.2% 감소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체류 외국인 국적 비율은 중국이 43.4%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출범 이래 처음으로 낸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가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 말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은 자국의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위안부 문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소감이 미국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함께 오른 여배우들을 향해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며 내가 운이 더 좋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우조연상 호명자로 나선 브래드 피트를 향한 재치 있는 입담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는 최고의 수상소감이다, 수상소감상을 줘야 한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폭력 즉각 중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 사망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제2도시 만달레이 세이판구에서 한 남성이 군경의 총격에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합의 이틀 만입니다. 만달레이에서 군경 3명이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온라인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아세안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합의 사항 전체가 아닌 군부에서 취사 선택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타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백신 공유 압박이 거세지자 지원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백신 지원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원 국가는 향후 결정될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인도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을 확보한 상태로 18세 이상 성인 중 1회라도 백신을 맞은 비율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이 세동강이 난 채로 해저 838m에서 발견됐습니다. 발리 앞바다에서 사라진 낭갈라함은 지난 21일 발리섬 북부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실종됐습니다. 당시 타고 있었던 53명의 탑승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수습해 장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교회가 오는 5월 26일에서 28일 온라인으로 2021 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교회들에게 교회 내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나누고 코로나 시대의 해답으로 건강한 목장교회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참여 강사로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최성은 담임 목사, 미국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나섭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여러 단체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문화의 공급, 이용금지 조항이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하고 권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한 사랑의 저울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저울 캠페인은 기빙플러스에서 기부상품 구매 후 받은 영수증을 사랑의 저울에 투입 시 영수증 금액의 10%를 기빙플러스 바우처로 전환해 취약계층을 돕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만여 명의 고객이 참여해 총 9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CDP라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CDP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해 취업의 기본이 되는 입사지원서 준비를 돕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3학년에게는 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희망 직무를 설정하고 4학년에게는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과 택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단체와 일부 교계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